구리시 배드민턴협회 2025년 협회장 선거 관련하여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회의에 참석하신 임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배드민턴협회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사회를 맡은 오세법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대의원님과 이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4년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제적위원 80명 중 5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 인원 33명에 유인 문자 12명이 갖고 55명이 참석해 갖고 퍼센트로 65.7%가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회 대외협력위원장님이신 임창열 위원님께서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협회 임원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리시 배드민턴협회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고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 배드민턴 협회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공지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협회장 선거를 4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걸 앞두고 이제 반드시 대면으로 회의를 해라. 그래서 체육회의 그 지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항상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대의원님, 이사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밴드의 대략적인 선거에 관련해서는 사무국장이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유인물에 나눠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따가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건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또 대략적인 거는 저랑 사무국장이랑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든 일 순조롭게 잘 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회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시 종목단체 규정 심의 토의권, 두 번째로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심의 토의권, 세 번째로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일정권, 네 번째로 선거 운영위원회 설치권, 다섯 번째로 협회장 선거 일정권, 여섯 번째로 기타 한 건, 이상 6건에 대해 심의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종목단체 규정 심의 토의권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사무장에 설명하시고. 네. 그 유인물 구리시 종목단체 규정 그 배드민턴 협회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대의원들은 많이 나눠졌는데 이게 인쇄가 제가 밴드 올렸듯이 이게 한 가이드라인하고 한 120장 정도 인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 잠깐 맡겨서 그 일단 30분만 인쇄했어요. 일단 그 종목단체 규정에 이 규정대로 선거를 치르거나 이 규정에 맞게 그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다 읽어봤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체육회하고 계속 질의응답하면서 했어요. 제가 그래도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 보면 그 회장의 선출, 그 우리가 동호인 명부를 보면 7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안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해 갖고 투표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서 또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결정되면 또 그걸 많이 물어 누가 동점일 때 누가 그 당선이 되냐면은 연장자가 당선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후보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봐서 그때 선거원위에서 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탁금이 있어요. 기탁금. 저기 옛날에 연합회 때는 500만 원씩 기탁금을 했어요. 지금 4년에 갖고 1000만 원씩 기탁금을 걸어야 돼요. 기탁금은 반환해주고 나중에 협회 발전기구로 그걸 납부를 해야 돼요. 선거가 끝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공직선거에 준해서 선거를 진행해야 돼야지 이게 위반이나 절차 위반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에 보면은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해 돌려주고요. 그 15% 이상 이하 미만 그거를 정확히 해야 돼. 미만일 때는 그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그 협회에 그 발전기구로 내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유효 득표수 100분의 10 미만 득표할 경우 요거는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1000만 원은 다 전액 그 협회에 기록된다는 거.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그 무분별한 후보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에 준해서 그 막말로서 누구나 뭐 다 나오면 이거 사무국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뭐 돈을 자기가 내놓는다면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협회장 선거는 그 전에는 그 클럽 단위 클럽 회장을 여기만 사람이 그 회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회 밴드에 항상 공지 1700명 밴드에 공지를 했으니까 여기 중에서도 나오실 분은 나와도 돼요. 그리고 그 나중에 100명이면 10표 9표를 득표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9표를 득표 못하면 1000만 원 다 협회 발전기구로 내놓으셔야 돼요. 그런 걸 알고 선거에 임하라는 거죠. 저기 제가 그 덧붙여서 그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100분의 그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뭐 전에 돌려준다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 2항이고 동그라미 2항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 그 협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면 선거운영위원들이 논의해서 그러니까 25%까지 그 상한선 득표를 25% 이하로 하면 이제 돈은 이제 반환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20에서 25%까지 하면은 이제 반액 20% 이하는 전액 반환이 안 되는 걸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우리 그 선거관리 규정 그 설명회 때 한 내용은 기탁금의 상한선은 그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금액도 선거운영위원들이 상의해서 그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끼리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 운영위원들이 이제 위촉이 되면 그렇게 정한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보면은 전에는 선거 운영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5명 이상 11명 이하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것도 이렇게 바꿨으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은 나중에 이걸 원하는 대로 승인해 줘야 됩니다. 선거 운영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년 전하고 선거운영위원회에다가 선거운영위원들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그리고 7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거운영위원들을 위촉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서 여러 이제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질문이 많았나 봐요. 굳이 7명부터 11명까지 할 필요가 있냐? 5명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그걸 하향 조정해서 5명에서 11명까지 이제 구성이 가능하고요. 구리시는 이제 5명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종목단체 규정은 이제 선거 관련된 거는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또 두 번째 안건에 회원 조문단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심의 토의권이 있으니까 그때 토의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체육회사 규정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토의해서 규정을 수정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요. 그런 규정을 설명하는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진행하시죠.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이라고 있어요. 유인물. 그거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선거 운영의 설치, 위원회 구성. 이거는 선거인 명부 작성.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밴드에 공지했듯이 선거인 명부 일단 3분의 1, 3분의 2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렸고요. 누가 투표를 하냐 그거를 많이 질문했어요. 여기 보면은 선거 명부 작성이면 등록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 동호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개 클럽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 임원하고 선수가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에 지도자니 심판이니 선수는 국가대표나 그런 선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호인 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게 임원, 그리고 체육 동호인, 클럽 회원수 이렇게 해서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 표가 가고요. 그리고 임원에서 한 표가 할당되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에서 할당이 1명 돼요. 그래서 기본 3표가 이렇게 클럽당 되는데 여기서 3분의 1, 3분의 1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클럽 동호인 회원 명부를 저한테 보냈잖아요. 회비 납부한 거하고 거기서 7개 클럽에 드는 클럽이 대략 야간반 건원이나 하나로 구리, 새벽반에 조일, 여성부 보니까 이렇게 7개 클럽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회비낸 거 보고 그걸 공지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그 클럽은 2표가 가요. 1표가 더 가면 4표가 가는 거예요. 3표가 기본에 1표가 가면 동호인 중에서 1표를 더 뽑을 거예요. 선거관리운영위원회에서요. 가면 4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3표에 4표, 5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개 클럽을 놓고 여성부 청준 대표부도 제가 올렸잖아요. 동두강 권한을 준다고. 그래서 질문을 해도 되나요? 예, 할 수. 질문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예, 할 수. 지금 대의원 여성부 회장이랑 청소부 회장을
대의원으로 인준을 한다고 여기 명시된 그 답변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회원들 있잖아요. 청준부 회원, 그 여성부 회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각 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그리고 거기는 협회비를 안 냅니다. 그 인원들은 그냥 각 클럽에서 협회비 내는 걸로 같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왜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지, 동호인들한테 왜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저번에 그 질의응답할 때 네. 그 돈 내는 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단체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단체로 인정해갖고 동등한 여성부 선거권을 회장님이랑 부여한다고. 청준부 회장님의 그 대의원으로서 그 표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답변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회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준부 회원 그리고 여성부 회원 같은 경우는 각 클럽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청준부에 예를 들어서 소속이 되는데 제가 우리 클럽에서 예, 한 표에 그 당첨이 됐어요. 제가. 근데 또 청정부에서 올렸는데 청정부에서 됐어요. 그럼 이중 투표가 되는 거죠. 한 분한테. 그거를 그냥 저기 상호 제가 이제 간사인데 네. 그거를 만약에 이중으로 투표되면 한 사람을 저희가 이렇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거를 그게 가려내야죠.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추첨이 되는 건데 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협회비를 낸 그 각 회원들이 협회비를 1,500원씩 협회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데 지금 청준부 회원들이랑 여성부 회원들은 협회에다 돈을 안 내잖아요. 아니 저기 그 여성부하고 청준대표도 그 소속으로 이제 협회비를 안 내지만 각 클럽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 선거권에 대해서는 각 클럽에서도 그분들도 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중복 안 되게 이따 그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4년 전에 그런 이제 선거가 있어서 협회장 선거가 있어서 우리 체육회계 질의해서 우리 밴드에 공고를 올렸고 그 단체가 대의원으로 인정되면 구성원도 당연히 클럽과 똑같이 선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체육회에 한번 그 질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더 설명할 거 있나 선거인단 거기 협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거기 종목별 단체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20페이지 보시면 선거인수 배정안 그래서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협회 대의원이라는 거는 클럽 회장님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성부 청년대표부까지 합쳐가지고 20명이 되겠고요. 동호인 팀, 동호인 조직 임원이라는 거는 클럽 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협회 임원이 아니고요. 클럽 임원 중에 한 명. 그리고 심판은 각 클럽에 균등하게 없기 때문에 균등하게 없는 거는 배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판은 배제했고요. 그 지도자가 우리 협회 소속으로 12명 정도가 있는데 지도자가 문제가 뭐냐면 한 클럽에 한 명씩 각기 다른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3개, 4개, 뭐 2개, 3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 클럽에서 균등하게 한 명씩을 얻기 때문에 지도자도 그렇게 배제하는 걸로 했고요. 선수는 아까 사무국장이 설명한 대로 구리시 대표 동호인 대표로 나가는 선수가 아니라 엘리트 선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리는 엘리트 선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동호인이라는 거는 클럽에 속한 동호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판, 지도자, 선수, 체육 동호인은 이게 추가 배정이 있어요. 추가 배정. 그래서 지도자, 선수, 체육 동호인은 그래서 지도자, 선수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빼면은 동호인 중에 기본적으로 한 명이 그러니까 클럽에 한 명을 임원을 제외한 사람 중에 한 명을 하고 상위 3분의 1 그러니까 7개 클럽이 되겠네요. 7개 클럽에 2명씩을 더 배정하고 또 그 밑에 3분의 1인데 3분의 2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거기는 한 명을 더 배정하고 또 하위 3분의 1은 기본 한 명.
그러니까 543 가장 이제 상위 이제 회원이 많은 데는 선거인 수가 5명. 그다음에 30%는 4명. 그다음에 이제 하위 30%는 3명. 그래서 따져보니까 75명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선거인 수는. 그러니까 75명 그 내외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협회비를 1,500원씩 이제 납입을 한 이제 클럽에 회원 명부하고 클럽 임원 명부를 이제 올리면 거기에서 선거 운영위원들이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클럽에서 협회 임원이나 선수 동호인 중에 누구누구 지정해서 투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 운영위원들이 예를 들어 조일클럽 임원이 20명이다면 임원 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하고 또 동호인이 70명이라면 임원을 제외한 70명 중에 조일클럽이 상위 30분 안에 들면은 3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들이 선거인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75명 내외가 선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요거는요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꼭 이렇게 규정을 준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선거 인수 배정에 관한 거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죠. 그러니까 그건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사무국장 다음 진행해 보세요.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3번 진행하지 뭐. 그러면 4번을 3번 진행에 앞서서 일괄로 선거에 관련 거니까 그거부터 진행을 해주세요. 4번 선거운영위원회 설치권. 예, 선거관리운영위원회 설치권은 유인물 나눠준 거 맨 뒤에 보면 명단을 우리 회장님께서 위촉을 하셨어요. 근데 5명이 지금 다음에 선거운영위원회 1차 때 모집해갖고 거기서 위원장을 뽑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선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한다고 그분들하고 제가 간사로서 진행하고 된 뒤에 공지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이나 여기서 의문사항이나 그리고 지금 문영일 장작클럽이 질문한 사항도 그때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선거운영위원들은 제가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회의 동의. 그래서 오늘 이사회하고 임시총회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분들과 우리 이사분들보다 권한이 더 가지고 있는 게 대의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사분들과 대의원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선거관리운영위원회 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5분 제가 아까 5분 5명에서 11명까지 가능한데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5분을 위촉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분 추천인이나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유인물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분 중에 한 분은 내부 우리 배드민턴 협회랑 체육회랑 관련 있는 사람 내부 요인을 위촉할 수 있고 나머지를 제외한 사람은 우리 배드민턴 협회랑 체육회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고요. 내부 인원도 협회 임원이나 클럽 임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임원을 맡고 있다거나 클럽 임원은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석홍 5번째 김석홍
이분을 제가 위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클럽 차기 수석부회장이고 현재 제일클럽의 임원이나 우리 협회 임원을 맡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이분을 위촉하려 합니다. 사실 뭐 선거운영위원회도 자기들이 뭐 권한 같은 걸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번의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열릴 예정에 있는데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분들도 지금 뭐 봉사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5번씩 회의에 시간 내서 와서 배드민턴이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뭐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흔쾌히 해준다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촉에 동의하시면 이분들로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에 있는 분 5분들은 제가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기총회 개최권 그다음에 전기총회 개최권 3번. 다음은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일정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거기 보시면 선거 일정에 관한 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여기요. 선거 일정에 관한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선거 일정에 관한 거요. 그래서 11월 25일 날부터 이제 우리가 2월 9일까지 이제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게 선거일하고 정기총회일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선거일하고 정기총회. 나머지는 정기총회 뭐 50일 전에 해야 된다, 30일 전에 해야 된다, 40일 전에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선거일하고 정기총회일까지 그 결정만 해주시면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했고요. 11월 25일 날 그 날짜로 해서 우리 후보로 후보로 출마하기 원하는 두 분한테 일단은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과 또 유계상 회장님은 거기 클럽 회장을 사임하고 대리인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사무국장이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일을 내년 1월 3일 날로 하고요. 그리고 정기총회일은 설 지나고 구정 지나고 2월 9일 날 그때 하는 것으로 좀 했으면 우리 협회 일정이나 기타 복잡하지 않게 이 날짜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스마트폰에 일정을 한번 보세요. 1월 3일 날이 어느 날짜고 2월 9일이 언제쯤인지. 1월 3일 날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몇 시에? 7시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선거를 빨리 끝내고 내년 차기가 실제로 1월 3일에 모든 협회장하고 저하고 임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년의 정기총회는 차기 회장 당선자가 진행해야 되고 임기 만료는 2월 8일이에요. 거기서 약간 조정하는 거지. 선거 끝났는데 다음 차기 회장이 있으면 다음 송년회나 뭐 클럽별 위치는 이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부디 안 된 사람이 가야지 뭐 아직 임기 남았다고 뭐 가기엔 좀 그럴 것 같아 갖고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선거일은 1월 3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임기는 2월 9일 이 정기총회가 정해지면 2월 9일 정기총회 전일까지 2월 8일까지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말씀은 뭐냐면 이제 대통령도 이제 당선자 신분이 있으면 당선자가 이제 취임은 안 했지만 웬만한 업무는 다 하고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제 1월 3일 날 당선자가 이제 그날 나오면
그 즉시 1월 4일부터라도 웬만한 업무는 이제 당선자가 하는 게 그 무난하지 않냐. 근데 공식적인 제 임기는 2월 8일까지지만 그러면 이제 혹시 뭐 이제 이취임식이나 차기 이제 다른 클럽에 그런 게 있으면 당선자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같이 활동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미로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제 임기는 이제 총회가 지정이 되면 총회 전일까지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선거일하고 정기총회일 다른 다른 이의 제기나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 날짜로 그 결정하면 그거 되겠나요? 예. 그러면 선거일은 1월 3일 날로 결정을 하고 정기총회일은 2월 9일 날로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일은 언제까지고 그 선거 운동 기간은 언제까지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돼요.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6일 여기 나와 거기 있고요. 유의문에 있어요. 여기 다 10월이요? 12월. 12월? 네, 여기 나온 일정대로 제가 짜본 거거든요. 여기 요건 약간 저 선거운영위원회하고 하루 이틀 차이는 이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날짜에 모든 걸 다 진행하려래요. 나중에 그 후보자 두 분 중에 혹시 그 낙선하신 분이 또 이거 이의제기거나 뭐하면은 그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원만하게 이게 잘 끝나길 바라지 뭐 자꾸 이렇게 거는 거 딴짓 걸고 이런 거를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날짜에 모든 거를 다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밴드 1,700명이 우리 밴드에 이거를 공지를 하고 올리고 선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옛날 4년 전에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선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왁구를 잡아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잘 따라주시고 두 후보자들은 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공직선거에 준하게 가서 뭐 클럽을 방문하거나 가서 이제 방문해서 뭐 차를 마시던가 뭐 음식을 같이 먹는 건 괜찮은데 후보자가 식사비를 내거나 클럽을 방문할 때 답례품을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 상대 후보가 이의 제기하면 우리 선거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 논의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가서 할 수 있는데 n분의 1로 5명이 식사를 했는데 10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후보자가 내가 먹은 거는 n분의 1로 2만 원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전액을 계산한다거나 반을 계산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가서 뭐 선심성 공약 뭐 이런 거 가서 내가 하면은 뭐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애매모호한데 일단은 뭐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뭐 지위를 이용해서 뭐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약속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할 그 공약사항 누가 들어도 협회장에 출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출마 여기 선거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출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빼먹고 갔는데 종목 단체 규정이나 이런 거는 체육회에서 그거 수정하라고 내려온 위임문은 뭐 우리가 뭐 이의제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뭐 수정하고 할 권한도 없어요.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는 이렇게 우리 협회 규정도 이 내용에 반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추가로 수정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정할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예. 그러면 구리시 종목혜택 규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협회에 기타 안건 그 토의할 사항이나 협회 여기 선거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 질문 사항이나 다른 안건이 없는 관계로 이제 그 우리 이사회하고 임시총회는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 선거 관련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마치는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임창열 대협력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폐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협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한번 협회장을 한번 해볼까 하고 열심히 봉사해볼까 하고 했었는데 체육회 이제 그 문의를 했고 선관위에도 문의를 했는데 보니까 만약에 지방선거에 나갈 경우에 당선됐을 경우에 단체장을 그만둬야 사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선거인데 협회장을 나가서 내가 당선돼도 사실 1년 6개월, 1년 한 8개월밖에 못해요. 4년 임기인데 그래서 협회 폐해를 끼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협회장 선거에 출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공정하게 또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실 이게 추리가 가장 좋아요. 이 선거보다는 어쨌든 선거를 하게 되면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정말로 협회 개인의 연결보다는 협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 꼭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또 선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창열 전 도의원님 대외협력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큰 봉사를 하시겠다고 협회장 출마를 하시려고 했는데 관련 규정을 알아보니까 또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있어서 당선이 되시면 뭐 자기 지방선거에 무난히 당선은 되시겠죠. 근데 당선이 되시면 협회장을 이제 겸직을 못하는 그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출마를 못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아쉬움이 큰가 봐요. 우리 협회장 선거는 출마를 못하시지만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서 구리시를 위해서 큰 봉사 다시 한번 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구리시 배드민턴협회 임원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 협회장 선거 관련 임원 임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예, 고생들 하겠습니다. 예,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1시간 내로 끝났네요. 예, 사진 한번. 예, 사진 촬영하고요. 하루득에서 식사 할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시고 혹시 아는 분 시간이 안 돼서 참석 못 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식사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